근데 소금을 보니까 20kg 정도면은 네. 한 사람이 일생을 먹을 소금이라고 하더만. 근데 또 그 소금이 귀해가지고 지금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네.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천일염 업계에다가 정부가 공문을 보냈는데 가격 안정 협조해달라. 이거 자칫 잘못하면 또 이 소금 그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또 발동되지 않을까. 그 쌓아놓고 안 파는 거 아니냐. 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요. 라면도 가격 낮추라고 하고 소금도 가격 낮추라고 하고 안전 협조해달라고 하고. 이 나라에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시장의 자유는 없습니까? 시장의 자유는 없어. 압수수색의 자유만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검찰에게 압수수색 당한 소금 회사 사장님이라면은요, 그 저기 압수수색 당한 다음에 재수 없다고 소금 뿌릴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 소금도 귀해요 지금. 예. 예. 정말 이게 어떻게 앞으로 하려고 할지 지금 참 염려가 되고 있는 건데, 그 너무 과장된 건가요? 이게 지금 저 소금이. 아니 실제로 품귀 현상 맞고요. 제가 아는 분도 저는 사실 주문을 안 했거든요. 집에 아직 소금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물건이 다 떨어졌다고, 동났다고. 그 얘기하고 처음에 원래 저기 10kg, 20kg 한 포대가 보통 10,000원 단위 뭐 이 정도인데 제가 쿠팡 마지막 금액을 본 게 10만 원 단위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뭐 전쟁이 나네 마네 해도 사재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소금에 대해서 이 상황들을 보면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라는 건데 정부에서는 뭐 그것도 가짜 뉴스라고 하니까요. 기후 변화, 강수량의 아니, 문제? 어떻게 된 게 대한민국 정부가 도쿄 정력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냥 얘기를 합니까? 네, 선출된 분들이 아니,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일본한테 이렇게 힘없이 맥없이 그냥 소위 내어주게 되면은 지금 중국에서도 원전을 짓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50배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럼 중국도 이걸 보고 있을 텐데, 야, 한국, 니들 일본한테는 누워 제끼고, 우리한테는 왜 안 눕냐? 이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지금 국내 원전에서도 뭐 배출된다고 다른 그러는데 이게 거예요. 경우가 달라. 내용이 달라. 저쪽은 사고가 1급수 나. 고준위 그 해수예요. 근데 이쪽은 그 냉각수로 돌렸던 거, 그 원자로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라 그 냉각시킬 목적으로 나온 따뜻한 물이야. 그냥 일반 물이야. 후쿠시마가 지금 잔해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왜 이렇게 가짜 뉴스를 얘기하는 분도 많고 그 일본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정부뿐만 아니라 웬 학자 뭐 그죠? 무슨 뭐 이상하게 오염수 기준만 맞으면 마시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국내에.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오염수가 마실 수 있을 정도의 기준에 맞다라면은 그 단서가 도대체 그 기준은 뭐예요? 없잖아요, 그런 기준. 마실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나와서 이 결과값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기준이 맞다라고 하면 마실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고요. 제가 실제로 지역에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한 서명 전도하고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잖아요. 지나가시면서 그 얘기들을 해요. 아니 지금 다 마실 수 있다고 그러는데 니네들 왜 가짜뉴스 지금 퍼뜨리고 있느냐 이렇게 항의하시는 어르신들이 꽤 많아요. 이 선동이 먹히고 있다는 게 진짜 큰일입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 숫자도.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이래야 되냐고요. 일본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정작 일본에서는 지금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기사나 뭐 언론 보도가 싹 사라졌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시민단체의 행동들은 더 많아졌고 방류하면 안 된다, 반대한다. 참 일본보다 사실 더 못한 그 거죠. 물의 양이나 시간을 어느 정도로 방류를 할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30년인지 100년인지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잔해를 못 치우고 있어요. 최근에 뉴스에 의하면은 그냥 긴 막대기를 이용해가지고 살짝 옮기는 정도예요. 왜냐? 그 꼬챙이를 갖다가 옮기잖아요? 그럼 그게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다른 장비를 이용했는데 인공지능 장비를 망가졌어요. 그것도 장비도 망가져요. 그래서 긴 20m짜리 꼬챙이를 이용해가지고 다이치 원전에다가 원전에서 옮겼는데 그거마저도 겨우겨우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근데 그걸 그 잔해를 해결한다? 그 해결마저도 40년이 걸린대요. 네. 그런 형국이 일본의 지금 실정인데 한국이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뭐 중요한 거는 지금 정부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국민의 안전보다는 윤 대통령의 고집이거든요. 아무튼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중요하다 하면서 이렇게 뭐 교시를 내렸기 때문에 그 교시에 위반되는 일을 하면은 공천 못 받습니다. 중요한 거는 기승적 공천입니다고 얘기해요. 기승적 공천. 근데 부산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이 반반씩 점점 갈라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쪽에서는 더 민감한 앞으로 문제이다 보니까.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분들은 반대를 외치고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엔 그래요. 지금 황보승 의원이 던진 그 돌 때문에 지금 부산 일대가 쑥대밭이 됐다는 네.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그러니 계속 반대의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야, 이게 참 하여튼 이 상황이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목소리죠 사실.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참 이 현실을 너무 좀 절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는 느낌 들고, 아니 뭐 지금 몇 달 뒤면은 그 바다를 의심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아들 이번에도 제가 동해를 갔다 왔습니다만은 예. 이 아름다운 바다를 어떻게 몇 달 뒤면은 이 혐오의 바다로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이 아름다운 바다를. 그런 생각이 문무대왕께서 지켜주시지 않을까요? 들고, 문무대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갑자기 한다. 성경학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이거 연식이 된 사람이다 보니까 좀 옛날 이야기 해야 되는데 예. 사실은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고구려가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아마 국사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옥저를 먹었습니다. 옥저를 정복을 했어. 옥저에서 그 당시 이제 저기 뭐 소금이 나왔거든요. 옥저에서. 네, 한마디로 이제 고구려가 철은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고구려가 철하고 말은 있었는데 저기 뭐 소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기 이제 옥저를 정복하면서 소금도 이제 생산된 거죠. 옥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고구려가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거는 고대 세 가지 전략 물자가 있었습니다. 철, 말, 소금. 한마디로 고구려가 철, 말, 소금의 삼박자를 다 갖췄기 때문에 강국이 될 수 있었죠. 제가 여기서 이제 확신해 갖고 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별 짓을 해도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게 딴 게 예. 아니라 이자 때문이에요. 이자인데 작년 이맘때 이 정부가 출범했을 때 제가 한 달 이자가 7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냐? 128만 원이에요. 오호. 예? 70만 원 이자가 128만 원이 됐어요. 거의 2배로 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보니까 그 저기 증가한 이자분을 맞추려면은요, 제가 한 달에 스펙스를 5번은 더 나와야 돼. 어째 5번 더 나와. 지금도 야, 근데 지금 사실 빚을 이제 금융기관에 빚이 이제 이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별로 없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야. 아파트를 저기 돈 내가지고 산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다 빚을 당겨가지고 했을 거란 말이지. 그렇다면은 지금 채무를 진 사람들이 전 국민의 집 있는 사람들은 뭐 절반 이상은 될걸요. 응? 그렇기 때문에 집을 자가 소유로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한 절반 이상은 다 이렇게 빚을 지금 당겨서 했을 것이고, 이런 분들이 또 2배 가까이 뛴 그 빚 때문에 화가 안 난다면은 그거는 거짓말이겠지. 예.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 윤 대통령의 지지층 중에서 노인분들이 많으실 수밖에 없는 게 노인분들 중에서 이렇게 대출 받은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대출 이자의 압박에서 상대적으로 시달리지 않는 분들이 주로 지금 정부 지지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금리는 정말 살인입니다, 살인. 저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난번에 미국에 가셨을 때 저는 그때 한마디 하시려고 기대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기 바랬냐면은 미국이 미국 연준이 무책임하게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한국 경제 곁단하게 생겼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멱살을 잡아야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 역사를 잡기는커녕 아메리칸 파이를 벌리고 오셨으니까 제가 아니 제가 한 마디 했지 않습니까? The music die. Thank you. 야 지갑산 안 되냐 노래? 나참 이거. 사실 거기서는 아메리칸 파이가 아니라 아메리칸 금리를 벌리고 오셨어요. 아메리칸 금리를. 예.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 이런 얘기 작년부터 이제 경제신문에 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리니까. 아니 계속 또 한 차례 또 집살 올린다고 생각하라 하죠.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 밑당겨가지고. 자 그런데 지금 거의 상반기가 다 지나가도록 현재 금리는 요동치지 않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고 한국도 따라가고 있고 네. 이미 역전됐어요. 미국 달러가 훨씬 싸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이런 역전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고 그 중국한테 들이받고 북한과는 갈등을 빚고 있고 이 와중에 또 저기 대통령은 헛소리 찍찍 해대고 이러니 지금 이 나라의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엄청난 그 폭풍우 앞에 선 그런 촛불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년 총선이 이제 결국에는 중요하죠. 이 심판의 선거가 될 것이고 나는 뭐 내년에 뭐 저기 이 얘기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이 뭐 저기 낙승할 것이다 이 차원이 아니라 윤석열이 아주 괴멸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안심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윤석열을 반드시 타도시키겠다. 이런 선명 정당이 만약에 나온다. 이게 보수든 진보든 이 보수에서 나올 가능성은 좀 약하긴 하지만은 예컨대 뭐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들 내내 윤석열하고 척진 사람들 이준석이 또 합쳐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윤석열 비토하는 그 층들이 전부 다 그 민주당을 지지하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내년 총선은 심판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민주당은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과 가장 치열하게 싸울 책무가 있는 것이다. 내년 선거를 위해서라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제3당 네. 양양자, 금태섭, 그럼 장혜영, 류호정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는 그 걔네들이 제3당 걔네들이 함께 저기 당을 한대요? 다 함께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양양자 의원이 띄우는 한국의 희망당, 네, 한국의 거기는 희망. 이제 곧 발기인대도 한다고 하고 뭐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어느 쪽도 아니에요, 사실. 그 만약에 장혜영, 유호정이도 들어가면 친윤 좌파 정당이지. 그렇죠. 짬뽕 정당. 다음 내 자리를 위한 당이에요. 그러니까 진중권스러운 당이지. 아니 그 자식들 선명- 저거 그 카르텔 아닙니까? 싹 다 수사해버려 저거. 싹 살래. 참 그. 금태섭이도 함께하고 야 김종인도 함께한다는 얘기 있어요. 이준석이 또 들어온다는 얘기 있는데 여러분 이준석은 같은 불가능한 결은 아닐 얘기예요. 것 그거는 같아요. 불가능한 얘기. 아 그러면은 그분 이틀 뒤에 오시는 그분은 합류하십니까? 이낙연. 네. 낙달. 누워서 뻗을 자리가 있어요. 그 제가 여기서 이제 사실 제가 막 이 말씀은 돈 받고 해야 되는 건데 컨설팅. 그것도 마찬가지고 제3당 실험을 못하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 안철수로 합류한다는 서류 퍼뜨리면 돼요. 왜냐하면 망하게 사실은 지금 제가 이제 만나고 있는 이제 제3당 추진을 하시는 분 중에서 그런 말씀을 좀 제가 뭐 들어요. 안철수 오면 안 할 거야. 안철수가 가면 망하지. 안녕하십니까. 안좋습니다. 표정이 억울해. 똥 마렵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자유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자유의 반대만 아십니까? 유자? 일어나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계속 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엇나가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잖아요. 이번 수능에 대한 얘기도 네네. 다른 얘기를 했죠. 목소리가 맞아요. 톤이 네, 다르죠. 분당 그쪽에 이제 학부모들이 굉장히 문의를 엄청 반발하고 해온다. 있다. 사실 예. 하나회처럼 단칼에 할 수 있는 개혁이 있고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그 개혁이 따로 있습니다. 똥 마렵습니다. 분리될 수 있다는 그 사전 정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그 순간부터 분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이제 윤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으로요. 안철수 의원이 분당에서 3파전 할 경우에 승률이 더 높아졌어요. 일단 3파전 승률은 더 높아졌습니다. 3파전. 네, 분당 3파전 승률은. 아니 그 저기 오세훈 한번 해줘요. 오세훈. 오세훈 너무 재밌어. 이번 수능 혼란에 대해서 한마디 한 적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수능입니다. 무슨 안철수 후보는 저하고 단일화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조만간 사장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에 겨터파크 개장할 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또 이렇게 예. 똑같냐. 아유, 좀 매주 업그레이드가 돼요. 네. 진짜 오세훈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예. 자, 그래요. 이제 그래서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장 뭐 지금 마음에 드세요? 어때요? 일단 뭐 기자회견 하신 모습도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짧게 얼굴 뵙고 인사를 나눴는데 굉장히 강단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처음 결심하신 것처럼 원내 의원은 한 명 이상 절대 혁신위원으로 두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지금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모 씨가 지금 황모 씨를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러면 우리 지지자들 실망하지 않을까요? 그럼 거기로 이해식 의원이면은 뭐 비명도 친명도 아닌 그 딱 중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좋게요. 사실은 원내 상황을 전혀 모르고 혁신위를 굴리는 건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의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해식으로 충분합니다. 이해식으로 충분하고 전모 의원은 경선이나 받을 준비하세요. 본인이 지금 3선 중에 그 최근 2선을 전부 다 단수 공천 받았잖아요. 이거 안 되지 그러면 다음에는 반드시 공천 받도록 반드시 경선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요. 지금 그 혁신 모임 또 있습니다. 저기 그 원의원장들 네. 중심으로 예. 거기서는 또 지금 그 당협 도전자들을 위해서 당원 명부나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게 하라. 뭐 그런 요청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전면적인 평가를 공개하라. 또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지요. 그 사실은 민주공당이라면은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게 과연 혁신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그 혁신을 했으면 좋겠고 조국 신당 뭐 이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는 이제 뭐 일방아 올리기 좋아하는 호사가들의 뭐 그냥 생각들 뭐 말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하신다고 하면 뭘 창당을 해서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과 함께 같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선명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 심판 그걸 키치를 내걸고 싸우셔야죠. 그렇게 해서 나오시는 게 맞지. 신당 저는 그 말도 안 되고 그럴 결도 아니시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게 정무 감각이 있는 양반인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신당을 만들 이유는 없고 나와도 민주당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민주당이 못 받으면 무소속으로 나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분이 정치를 아예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은 아니고 다만 정치를 하겠다를 먼저 깔지 말고 윤석열의 최대 피해자한테 정말 앞장서서 못 이룬 검찰개혁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그런 역량을 동원해서 실현하도록 하겠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싸우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당신 정치하라고 하겠죠. 그러면 총선에서 민주당도 힘을 더 받을 수 그렇지, 있습니다. 그렇지. 지지자 결집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럼, 예, 말씀하신 대로 싸우겠다. 그게 우선인 것 같아요. 지금 또 근데 아마 조 전 장관은 재판권도 있어서 그렇게 쉽게 이렇게 운신의 폭이 넓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면은 충분히 가능할 시나리오인데 정치 참여가 근데 지금 1심에서 뭐 졌기 때문에 2심 대비하는 걸로도 참 벅차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나오는 거는 그만큼 뭐 싫어하는 인간들도 있지만은 안타까워하고 좋아하는 그렇죠. 분들도 많다는 점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내년 그 검사 공천은 없다라고 윤이 얘기했다고 김기현이 얘기하는데 그 뭐 믿을 만한 얘기 같진 않죠? 김기현 얘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김기현이가 뭘 알아? 예. 그래서 이게 그 보수 내부에서는 이게 윤이 김기현을 이제 버릴 때가 된 게 아니야. 아니, 윤의 생각은 검사 공천으로 가는데 김기현은 어떻게 보면 이게 아닌데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주체적인 자아가 있는데 그래서 언론 인터뷰에는 검사 공천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런 소리예요. 검사 공천 아닐 수 있어요. 이분들이 다 요직에 가서 다 한 번쯤 새로운 직함을 달고 그렇죠. 나오기 검사를 때문에 그만둔 상황이야. 정무직 검사 출신 공천은 있을 수 그건 있죠. 있는데 검사 공천은 없다고 얘기한 거니까 학교 비리 수사하면은 그거는 저기 전문가 또 교육 학교 전문가 되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치. 아니 그 봐봐. 말장난이에요, 지금. 이복현? 금융 수사했다고 금융 전문가가 됐잖아 이복현이가.
아유 참 골 때리는 정부입니다. 자, 그리고 왁자지껄 오늘 순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자, 하여간 참 저는 또 이미 내년 총선은 판가름이 지어졌다. 뭐 민주당이 이긴다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윤석열 심판 선거가 될 것이다. 그런 점을 분명히 전제하고 그 심판 선거의 그 최대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싸워야 한다. 이런 점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내년 총선에서 뭐 민주당이 이기라고는 보는데 다만 알 수 없는 거는 내년 총선이 민주당 승리가 2027년 대선에서 발판이 될지 아니면 방해물이 될지 그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내년 총선이 한마디로 그거는 이제 유료 서비스입니까? 돈을 그렇죠. 줘야지. 거기부터 이제 인서트 코인. 알겠습니다. 악착같네. 자, 스픽스의 왁자지껄 오늘 순서 마치고요.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우리 남영희 위원장님, 안규령 부대변인 그리고 공인준 평론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